다음은 특검 수사 상황을 볼 텐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요 1호 수사로 3부 토건을 겨냥했습니다. 브리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하여 삼부토건, DID 등 회사 6곳, 그다음에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정하는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변호사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이 열 몇 개다. 뭐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공천 개입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겨냥한 거는 3부 토건이었어요. 여기도 주가 조작 의혹이 관련된 건데 왜 3부 토건을 먼저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3부 토건 관련해서는 좀 기존에 진행됐던 게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강제 수사까지 나아갈 정도의 뭔가 이제 수사 진척 사항이 없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게 김건희 여사를 이제 소환을 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조금 이제 증거 자료를 좀 확보를 할 그런 목적으로 아마 진행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사건만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검보들이 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눠서 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국한해서 뭐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했다가 또 나머지 하나를 또 이제 소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수사가 이제 궤도에 좀 오르고 나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이제 어쨌든 물어볼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추가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추가로 이제 불러서 이 확인을 해보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수사 단계에서 좀 미진했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서 아마 좀 먼저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취를 보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을 마치 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주가가 굉장히 올랐던 사건이에요. 여기에 그렇죠. 김건희 여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이 사건이. 그래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가 조작은 실제 이루어졌고 예.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연관돼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 숱한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아까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 내부에서 이 수사에 대한 뭔가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막기 위한 뭔가 작용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특검이 너무 뒤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증거 자료들이나 이런 관련 자료들이 과연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성과가 있을까? 예, 성과에 대한 좀 아쉬움이나 이런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하는 과정에 있다. 아무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특검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정황 증거들, 뭔가 의혹을 갖고 있던 것들을 좀 밝혀주길 바란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경민 변호사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이라는 업체가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할 것처럼 허위를 얘기하고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실제 마침 방문을 하고 지금은 이 정황뿐인 거잖아요. 그럼 압수수색에서 이 연결고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연결고리를 찾으러 가는 그 시작은 이 삼부토건이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능력이 있었는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지금 MOU도 체결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 뭐 출장 기록도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사업이 진행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자료를 확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성취훈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이제 핵심 인물이고 예. 그리고 이제 계좌 관리인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본인이 그 해병대 그 예비역 그 단체 대화방에서 이제 말을 했던 게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뭔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주가 조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정황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이후로 이 주가가 이제 거의 2달 만에 이제 5배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결국 여기 부분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주가를 띄우고 여기에서 이제 전현직 사주가 이제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럼 그 돈이 이 이종호 전 대표한테도 이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좌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어쨌든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니까 예. 윤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방문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공유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퍼즐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이익을 취할 수 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지금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앞서 뭐 성추행 부의장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한 부분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없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 기초 자료가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아마 기초 자료를 조금 수집하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아마 저 과정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 원희룡 장관이 그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데 그때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래서 그때 삼부토건의 그 회장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 이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소재들이 또 만들어지고 이랬거든요. 예. 결국 아무래도 주가 조작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을 띄우기 위한 소재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외관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회장이 우크라이나를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까 나오는 것처럼 내일 삼부토건 체크해라고 할 때 그 이후에 아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을 아마 또 대통령 내외가 만났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예. 그냥 주가 조작이 이용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원희룡 전 장관도 아마 곧 소환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있어서 16가지 중에 보면 양평 고속도로 그 종착지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또 원희룡 전 장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삼부토건 문제를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 발언이 이게 무슨 그러면 그 전에는 좀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다가 소환시험 최대한 빨리 소환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만 갖춰주면 일단 부르겠다는 의미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 PC 자료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포렌식 절차가 또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시간이 또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적어도 이제 뭐 2주 이상의 시간은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이 특검 수사팀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뭐 병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출석에 있어서도 뭐 소환에 응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정말로 응할 수 있을지는 뭐 그 부분도 이제 어쨌든 지금 이후에 이제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드러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뒤로 미루지 않고 어쨌든 빠르게 착수를 하겠다 뭐 이런 좀 의지를 나타내는 대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의혹이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인데 그 샤넬 가방 2개가 다른 가방이랑 신발로 이제 바꿨다까지는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 신발 찾으려고 뭐 압수수색했다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신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250mm라고 하는데 이 변호사님, 이 상황, 이 정도 상황으로 혐의 입증이 뭐 관계성을 찾을 근거가 됩니까? 아니면 더 나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브랜드마다도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브랜드마다도 제가 이제 발이 280인데 285가 맞는 경우도 있고 275가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정하기 좀 애매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리고 브랜드 안에서도 신발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제 크기가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250 사이즈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걸 신었을 것이라 이렇게 좀 추정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뭔가 뭐 환불을 해서 어떤 제품으로 바꿔가고 그래서 이제 신발이었으면 신발이기 때문에 크기가 특정됐기 때문에 이 신발 크기에 맞는 사이즈에 있는 사람이 결국 받았겠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예. 그게 딱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가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라고 단정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도 계속해서 이 샤넬백의 존재 그다음에 이제 신발의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물증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예. 특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물증을 찾는 것 그래서 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결국 이 물증이 있어야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영향이 있어야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이든 가방이든 물증이 있어야 확실하다는 말씀이시고 그것도 소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고요.